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죽은 자들과 산자들의 기이한 결합의 환상성의 현장을 들려주면서도 서울 변두리 골목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 같은 소시민의 정서를 담백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 종강역입니다. 지은이는 김영민, 발행은 도서출판 도화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 책은 김영민 작가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표제작인 종강역에서 나는 낮과 밤에 알바를 하면서 악착같이 살다 사고를 당해 죽지만 죽은 사실을 모른 채 이승과 저승의 중간지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익숙한 지명 때문에 한 번쯤 걸어봤을 그 종강역을 떠올리던 독자들은 그곳의 전혀 낯선 분위기에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인공이 죽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으며 놀라움도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의 공간 종강역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입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에 단편소설이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의 변두리 골목, 우리 소시민들의 정서가 듬뿍 담긴 빨간머리 삐아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초인종을 누른다. 고양이 뭉치가 코끝으로 화숙의 왼쪽 밤을 비벼댄다. 야광 벽시계를 보니 아직 문을 열기엔 한참 이른 시간이다. 그냥 무시하려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초인종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화숙은 할 수 없이 일어나 커튼을 슬쩍 들춰보았다. 삐아프였다. 문을 열자마자 삐아프가 화숙의 앞으로 꼬꾸라졌다. 무슨 물건더미 같았다. 일단 삐아프를 안정시켜야 될 것 같다. 빨간 머리에 빨간 눈썹, 얼굴도 살짝 빨갛게 물이 든 것 같이 보였다. 아마 옷을 벗으면 그녀의 온 몸도 붉을 것 같았다. 화숙은 정신이 몽롱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유리병에 먹다 남은 냉커피를 2모금 마셨다. 유리병을 든 채 고개를 돌려보니 삐아프는 얼빠진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새벽에 화숙을 깨워놓고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화숙은 슬며시 화가 났다. 비록 단골 고객이다 동갑이다 보니 친구처럼 지내자고는 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말이다. 평소 삐아프의 성품으로 봐서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다. 화숙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다. 물이 끓다가 턱 하고 스위치가 꺼지는 소리에 삐아프와 화숙은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평소 같으면 웃었을 삐아프가 지금은 웃지 않았다. 화숙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삐아프는 얼굴에 클렌징 크림을 듬뿍 발랐다. 파운데이션의 진한 갈색이 티슈에 가득 묻었다. 이제 눈가와 입술을 집중해서 닦고 한 번 더 닦아낼 참이었다. 2번을 닦아내도 눈썹은 여전히 빨갰다. 보통 이 정도의 크림량이면 원래의 눈썹색이 돌아왔을 터였다. 이번엔 눈썹에만 클렌징 크림을 잔뜩 발라 닦아보았다. 티슈에는 아무 색도 묻어나지 않았다. 눈썹은 그저 빨갰다.
그러고 보니 속눈썹도 빨갛다. 머리색은 그러려니 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삐아프는 뒤풀이에 따라가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우선 할 일은 씻는 일이었다. 역시 불길한 예상은 잘도 맞았다. 온 몸에 털이란 털은 모조리 붉은색을 띤 채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았다. 이건 분명 헤나 염색방의 화수기 탓이다. 미용실 용품 도매상에서 구입해 쓰는 헤나는 너무 비쌌다. 화숙은 인터넷 직구 사이트를 뒤져 보다 저렴한 헤나를 찾았다. 이집트 제품에는 갈색이 매진되어 흑색만 있었다. 겨우 인도에서 파는 흑색과 갈색 헤나를 찾아냈다. 화숙은 보름을 기다려 겨우 택배 박스를 받았다. 박스를 열었을 때 뽁뽁이 대신 누런 인도 신문지가 한 뭉텅이 구겨져 헤나 제품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화숙은 피식 웃음이 났다. 옛날 어른들이 시골집 뒷간에서 신문지를 구겨 볼일을 봤다는 얘기가 생각난 것이다. 요즘 이렇게 누런 종이는 어디서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구겨진 신문지를 반듯하게 펴는 것도 일이었다. 뭉치가 캣타워에서 화수기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한다는 표정으로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문지 하단에 필시 인도의 연예인일 것 같은 여자가 하얀 이를 빛내며 치약 광고를 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누런 신문에서 유독 여자의 치아만이 도기처럼 빛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여자의 옷이나 피부는 조약한 천연색인데 비해서 말이다. 라면 박스에 대충 펼친 신문지를 다 넣고 옆으로 밀어 놓으려는데 신문지에 꾸깃꾸깃한 귀퉁이에 새까만 들깨 크기의 동그란 것이 매달 눈에 띄었다. 씨앗인지 벌레알인지 선뜻 구별되지 않았다. 분명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화숙은 호기심에 그 검은 알갱이를 기어코 손바닥에 얹고 말았다. 화숙은 3개의 종이컵에 심어놓은 다육이 옆에 검은 알갱이를 한 개씩 콕콕 밀어 넣었다. 심으면서 혹시 벌레알이면 저 종이컵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건 아닐까? 라고 잠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곤 그 일을 잊고 있었다. 화숙이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천천히 먹은 뒤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뭉치가 소파에서 얇은 연두색 노끈 같은 걸 입에 물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화숙이 다가가자 뺏으려는 줄 알고 뭉치는 재빨리 몸을 놀려 캣타워로 올라가 버렸다.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끊어진 연두색 실 같은 게 소파에 남아 있었다. 화숙이 그 끈을 집어 올리자 끊어진 가장자리에서 새빨간 물이 핏물처럼 맺혀 있었다. 화숙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다. 뭉치가 물고 간 나머지 끈은 캣타워에 늘어져 있었다. 다음 날 화숙이 바닥 청소를 하는데 캣타워 밑에 깔린 동그란 회색 러그 위에 새빨간 점이 여러 개 핏물처럼 묻어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연두색 노끈이 길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연두색 노끈은 어디서 난 것일까? 불현듯 검은 알갱이를 심었던 3개의 종이컵이 생각났다. 염색방 문밖 양쪽으로 작은 화단에 율마가 5개씩 줄지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다육이를 심은 종이컵을 놓아두었었다. 뭉치가 가져온 연두색 노끈은 분명 저 중에 하나였다. 가장 높은 곳의 줄기는 가느다란 연두색 넝쿨 형태인데 그 아래쪽 줄기는 어느새 짙푸른 녹색을 띠고 굵어져 있었다. 종이컵은 언제 찢어졌는지 흙에 묻힌 한두 쪼가리만 보이고 다육이는 말라붙어 뭉치의 똥 같았다. 녹색 줄기는 심지어 염색방 가장자리 벽을 타고 간판을 거쳐 2층을 넘보고 있었다.
3층의 주인 집까지 올라가면 할머니가 분명 잔소리를 할 것 같았다. 아예 줄기를 잘라야겠다고 생각한 화숙이 커터칼을 들고 나왔다. 화숙이 녹색 줄기를 잡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대나무처럼 딱딱해지며 짙푸른 잎사귀가 사사삭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왼손에 줄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커터칼을 들이대자 생각과 달리 칼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줄기가 녹색이 되기 전 연두색이었을 때 손을 봤어야 했나 보다. 초록색 줄기의 강도가 세서 마치 플라스틱 가짜 줄기 같았다. 커터칼보다는 작은 톱이 마땅할 것 같았다. 그때 고객 2명이 아는 척을 하며 오는 바람에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 그날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주인 할머니가 찾아왔다. 평소에 자동이체로 월세를 내는 데다 세입자를 배려한다는 할머니의 스타일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게 철칙인 듯 만날 일이 거의 없던 터였다. 점심을 먹다 말고 화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제야 그 녹색 넝쿨이 생각난 것이다. 다행히 할머니의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어쩐 일인지 묻기도 전에 할머니가 먼저 물었다. 밖에 있는 저 녹색 넝쿨이 어디서 왔냐고, 저 빨간 꽃이 어찌나 예쁘고 향이 좋은지 라고 할 때 화숙은 놀랐다. 꽃이라고? 꽃은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아니, 어느새 애매한 미소를 짓던 화숙은 할머니가 한참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서 밖에 나가 꽃을 보고 싶었다. 할머니가 가고 나서야 화숙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할머니의 흡족한 미소에 화숙은 일단 안심했다. 할머니가 있을 땐 그림자도 비치지 않던 뭉치가 어느새 캣타워에서 화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복숭아 향이 풍겨오고 있었다. 캣타워 아래 회색 러그에 노란색 가루가 마치 카레 가루처럼 뿌려져 있었다. 연두색 잘린 넝쿨에서 떨어져 묻었던 빨간색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위에 노란색 가루가 덧입혀진 것이다. 복숭아 향이 그 노란색 가루에서 나고 있었다. 노란색 가구 옆에 바람이 빠져서 쭈그러든 빨간 풍선 쪼가리 같은 게 있었다. 뭉치가 물고 온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뭉치의 주둥이 가장자리가 빨갛다. 풍선 쪼가리 같은 게 꽂히고 노란 가루는 그 꽃술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뭉치의 주둥이는 여전히 빨갛다. 러그에 묻은 붉은색은 여러 종류의 세제로 닦아봐도 없어지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러그를 닦고 있는 화숙을 소용없다는 듯 내려다보는 뭉치의 무심한 표정을 보고 화숙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삐아프는 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큰 목청으로 인해 프랑스 가수 삐아프를 닮았다고 얻은 별명이다. 삐아프는 처음에 그 별명을 좋아라 받아들였지만 막상 실제의 삐아프처럼 무명 시절에 고생만 닮은 것이 싫기도 했다. 삐아프가 사는 곳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는 반지하 방이다. 게다가 하는 일마저 주로 대학로의 반지하 소극장에서 이루어진다. 시커멓게 페인트 칠을 한 얇은 베니어판으로 꾸민 조악한 연극 무대에서 상황에 따른 조명을 쬐며 연기를 한다. 집에서 곧장 무대로 이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 햇볕보다 조명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 가끔은 맑은 공기와 햇볕이 그리웠다. 쉬는 날은 특별히 갈 곳도 없는 터에 해나 염색방에 화숙이를 알고부터는 그나마 마음 편히 수다를 떨 동료가 생겨 작은 힐링 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삐아프가 실제 삐아프처럼 빨강 머리를 고수하는 걸 보고 화숙이 지나가는 말로 뭉치의 빨간 주둥이와 러그를 가리켰다. 저 2가지는 아마 영원히 빨간색이 변치 않을 거라고.
뼈아프는 솔깃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자주 염색하는 게 귀찮던 참이었다. 뼈아프가 자신의 머리를 그렇게 염색해달라고 하자 화숙은 당황했다. 아직 그걸로 염색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아니, 화숙은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증명된 바도 없을 뿐더러 미용법에 위반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는 누구 신세 망칠 일 있냐며 슬며시 웃었다. 화숙의 정직한 태도에 뼈아프는 더 안심했다. 아마 화숙이가 먼저 그걸로 염색해 주겠다고 했으면 미쳤냐며 안 했을 것이다. 사람 심리는 참으로 묘했다. 안 하겠다고 펄쩍 뛰는 화숙의 어깨 너머로 뭉치가 메롱하는 표정으로 뼈아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뼈아프의 눈에 뭔가 씌었는지 뭉치의 빨간색 주둥이 주변이 왜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던 것일까. 화숙이 줄기에서 따거나 주운 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도 특이한 꽃이라 씨앗을 받기 위해 주워놓은 것이었다. 그나마 주인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겨우 손에 넣었다. 사람들은 꼭 관심이 없다가도 누가 뭘 하면 따라서 하려는 심리가 있기에 화숙이 그 꽃을 따면 다른 사람들도 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꽃을 따거나 줍거나 하는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눈에 띌까봐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화숙이란 여자, 뭉치라는 고양이, 복숭아 향의 빨간색 꽃, 자연 염색, 새빨간 해나. 이제 호기심은 재앙이 되어 뼈아프를 덮쳤다. 지워지지 않는, 아니 없어지지 않는, 심지어 눈썹과 속눈썹, 아니 털이란 털, 모두가 빨갛다니. 팔뚝에서 올라오는 옅은 털까지 불구스름하자 동료들이 붉은 털개 같다고 놀리기 시작했다. 화숙이를 탓할 수도 없다. 화숙이는 계속 거절했었다. 여러 번 계속되는 뼈아프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더구나 화숙이는 행여 실수할까 실습해본다는 명분하에 고가의 임모 가발을 사기까지 했다. 화숙이가 염색한 그 가발을 본 순간 뼈아프는 숨이 턱 막혔다. 너무너무 예쁜 빨간색이었다. 그 색을 보고는 더더욱 화숙이를 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뭉치 주둥이의 빨간색과는 또 다른 빨간색이었다. 염색한 첫날은 색이 너무 진해서 핏빛처럼 보이기도 했다. 너무 진해서 걱정했지만 다음날 머리를 감고 식초물로 헹구자 얘의 가발에 물들었던 예쁜 빨간색이 되어 안심했다. 머리색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한 달 정도는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편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예전처럼 새로 자란 머리카락과의 경계가 없이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은 건지 자란 부분도 같은 색을 띠고 자랐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리고는 그날 공연이 끝난 뒤에 클렌징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털을 본 것이다. 이상한 것은 머리카락이야 염색을 했으니 그렇다 치고 눈썹과 팔뚝, 그 외에 몸에 난 붉은 털은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뼈아프는 염색하던 날에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뼈아프의 이번 공연이 끝나려면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공연이 끝나고 염색을 하려 했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염색방에서 본 붉은 머리가 눈앞에 어른거려 들뜬 마음으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는 염색방에서 마시려고 집을 나섰다. 화숙은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다. 화숙은 주로 나이 든 고객을 상대해서 그런지 같은 또래에 비해 말이나 행동이 좀 늙어 보인다. 그나마 얼굴이 노안이 아니라 다행이다. 새로운 염색을 한다는 기대감에 뼈아프가
살짝 흥분된 거에 비해 정작 화숙은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였다. 화숙은 고객의 머리를 감기고 꼼꼼히 헤어 드라이로 말린 뒤에 헤어 에센스까지 성의껏 발라 고객을 기분 좋게 내보냈다. 기다림에 지친 삐아프가 살짝 흥이 떨어지며 기분이 나빠질락 말락 할 때였다. 화숙은 그런 삐아프를 다독이듯이 커피를 타주며 슬쩍 누룽지 튀긴 걸 꺼내주었다. 그제야 삐아프가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염색 과정은 별다른 게 없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방법 그대로, 다만 예전의 henna가루가 지금의 빨간색 꽃가루로 대체되었을 뿐 나머지는 똑같았다. 아, 그렇다. 그날 삐아프가 마시던 커피에 그 꽃가루가 들어갔나 보다. 삐아프는 화숙이가 타준 커피를 마시다가 설탕이 어딨냐고 물었고 정수기 옆에 놓여있던 티스푼으로 설탕을 넣고 저어서 마셨다. 잠시 후에 화숙이가 꽃가루를 더 넣어야겠다며 티스푼을 찾았다. 그때 삐아프 손에 쥐고 있던 스푼을 보고 화숙이가 잠시 멍해 있었다. 그리고는 곧 화숙이나 삐아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화숙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뭉치를 유심히 살펴보려고 했다. 삐아프의 손등을 핥고 있던 뭉치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뭉치의 입가는 빨간색이 거의 빠져가고 있었다. 화숙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뭉치가 녹색 식물이 있던 곳에 주둥이를 쳐박고 비벼대고 있었다. 화숙이 다가가자 뭉치는 냉큼 자리를 피했다. 거기에는 흙이 파헤쳐져 있고 녹색 식물에 흰 뿌리가 드러나 있었다. 뭉치가 뿌리를 물어뜯는 건지 하얀 진액이 뿌리에 맺혀 있었다. 화숙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비닐장갑을 끼고 좀 전에 하얀 진액을 만져보았다. 생각과 달리 그다지 끈적이지는 않았다. 화숙은 비닐장갑에 그 진액이 묻은 채로 방에 놓아두었던 빨간색 가발의 머리채를 만져보았다. 비닐장갑에 빨간색이 묻어났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뭉치의 입가가 옅어진 것을. 문제는 빨간색만 빠진 게 아니라 인모의 원래 갈색 머리색도 빠져 백발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뭉치와 흰색 고양이니까 백색이 티가 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화숙은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반드시 방법을 알아내겠다는 말을 듣고 삐아프는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삐아프는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그날 화숙의 거처에 머물기로 했다. 화숙이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행히 염색방을 찾은 손님이 없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손님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숙이 문 밖에 임시 휴일이라고 써놓았다는 걸 알고 삐아프는 미안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었을 뿐인 화숙이를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화숙은 우선 수첩에 순서를 적어보았다. 일단 녹색 식물의 모든 뿌리를 캐낸 다음 세 묶음으로 나눈다. 한 묶음은 깨끗이 씻어 생즙을 받아놓은 것이며 두 번째 묶음은 자연 건조시켜 미지근한 물에 우릴 것이다. 세 번째 묶음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건조된 것을 끓여서 사용할 것이다. 빨간색을 지음에 있어서 어쩌면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해당될지도 모른다. 확신이 드는 건 생즙이었다. 뭉치가 끓여서 사용할 재주는 없었으니 말이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틀이 지나자 화숙의 결론이 내려졌다. 녹색 식물의 생뿌리는 너무 강해서 머리카락이 하얘지지만 끓이면 순해지며 붉은색 막 뺀다는 걸.
즉 머리카락의 빨간색은 녹색 식물의 뿌리를 끓인 물로 감으면 된다는 것과 몸에 난 붉은 털은 차로 마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될 것 같다고? 예, 삐아프가 발끈했다. 된다고가 아니라 될 것 같다는 추측성 말에 기분이 상한 것이다. 그러나 화숙이가 이미 자기가 이틀 전에 마셔봤다고 대답하자 삐아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뿐더러 행여 그 뿌리에 독성이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는 질책과 뒤늦은 사과의 말까지 덧붙여야 했다. 화숙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반면 정작 삐아프는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삐아프의 철없고 대책 없이 몰아붙인 행동 때문에 뒷감당은 M1 화숙이 뒤집어쓰고 있었다. 화숙이가 건네주는 투명 유리잔의 차에서 꽃에서 나던 복숭아 향이 났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다. 삐아프는 살다 보니 별일이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그러게 말이다 라며 화숙이 한숨을 지었다. 삐아프는 반 지하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화숙이랑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화숙은 삐아프를 놀라게 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이 염색방에서 그저 주어진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해나를 염색해 주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극히 수평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깨달았다. 이번 일은 어찌 보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화숙의 머릿속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나라는 것에 대해 뭔가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해나는 늘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걸 써왔을 뿐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여태 해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이 땅에도 해나와 비교해 맞설 수 있는 대체 식물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삐아프, 저 철없는 동갑내의 머릿속을 해결하며 화숙은 기가 다 빨려나간 기분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남녀를 떠나서 자기와 궁합이 잘 맞는 이가 있기 마련이다. 삐아프가 저지레를 하면 화숙이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모양새를 몇 번 겪다 보니 화숙은 삐아프와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더구나 삐아프는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지 않았다. 이 염색방의 특성이 화숙이 또래들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이나 초로의 노인이 많은 편인데 삐아프는 심지어 그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쩌다 손주를 돌보기에 지쳐 마실 삼아 아이를 데리고 온 할머니와 언성을 높이기도 남편에게 얻어맞고 온 중년 고객에게 기분을 풀어주기는커녕 화를 돋구기도 해 화숙이 난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대체로 삐아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상대방에게 드러내버린다. 그러다가 일이 얽히고 꼬이면 늘 화숙이가 나서야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제 슬슬 그런 사소한 일에 빗대 세울 나이는 지난 게 아닐까. 아니 죽을 때까지 품고 가는 이도 있으니 뭐라 할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든 저 철딱선 위에 뒷감당까지 하기엔 화숙은 이제 지쳐버렸다. 삐아프가 싫은 건 아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삐아프와는 그저 친구로 만족한다. 삐아프와 화숙은 지금까지 새로운 세월이 다르듯 앞으로도 당연히 다른 것이다. 화숙은 누구랑 엮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혼자서 뭉쳐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의 변두리, 이곳은 지방 소도시의 어느 작은 골목 같다. 화숙은 이 동네를 좋아한다. 아파트가 없이 거의 일반 주택으로 구성된 이런 동네는 서울에서 흔치 않았다. 어쩌면 느닷없이 재개발이니 도시 재생사업이니 하며 온 동네를
들쑤실 어떤 계획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이 동네 주민의 특성으로 볼 때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주축을 이루는 모양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중견 건설회사에서 이 근처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내젓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저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앞일은 그 누구도 모른다. 저들이 언젠가 이곳의 집을 팔고 떠날지 혹은 늙어 병들면 그들의 후손이 어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세입자인 화숙의 입장에서는 주인 할머니만 변함없다면 생활이 달라질 확률은 거의 없다. 이 염색방을 찾는 고객도 그저 그냥 무난한 아주머니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멋내기를 위해서 이곳에서 염색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젊은 여자들은 좀 더 번화가의 규모가 큰 미용실이나 체인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저 날마다 새싹 돋듯 솟아나는 흰 머리카락을 최대한 참고 견디다가 할머니 소리를 듣기 싫을 때쯤 찾아오는 저들은 화숙은 그저 어서 오세요 라며 라테스 장갑을 끼고 맞이한다. 저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를 반복할 뿐이다. 그리고 화숙이도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언젠가는 뭉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화숙은 그저 그런대로 이 염색방을 최대한 오랫동안 지킬 것이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소설 종각역을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